네, 먼저 저희 BSI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웹세미나 올해만 해도 벌써 한 10번 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영국의 국가표준제정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서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비즈니스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표준을 제정하는 업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표준 제정 ISO나 BS나 파스와 같은 여러 표준 제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이제 널리 보급을 하고 인증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을 제정하는 팀에서는 예를 들어 영국 정부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서 또 표준 의뢰를 받아서 또 이렇게 표준을 직접 제정하기도 하고 산업계 담당자들과 모여서 표준을 제정하기도 하는데 1년에 그 표준의 개수가 약 2,500개에서 3,500개 사이, 그 평균 한 3,000개 정도의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변경된 그런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전 버전은 제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1,000개 이상의 또 오래된 표준 중에서 현재와 맞지 않는 버전은 철회하는 일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의 창립 멤버이자 또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국제표준 제정 사업과 그리고 인증 교육 사업을 널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Making Excellence a Habit입니다. 사실 이 엑설런스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지만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모범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범 사례를 어떻게 하면 조직이 좀 더 습관적으로 내재화를 해서 쉽게 조직의 운영에 도움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지가 저희의 슬로건이자 목표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01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이자 저희는 세계 최고라고 이제 특히 표준 분야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의 창립 회원이자 그다음에 유럽표준위원회의 연구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저희가 연구이사 자격과 투표권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CEN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전환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희가 지금 이제 84,000으로 했는데 86,000여 고객사를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그런 표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도적인 개발을 했던 점, 그리고 그 영국에서 선택하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로서도 또 BSI가 선정도 됐고, 제일 오른쪽 마크 보시는 것처럼 로얄 차터라고 해서 왕실 헌장도 저희가 인정을 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영국 표준협회라는 이제 기관 이름보다는 영국 왕립표준협회. 왜냐하면 저희가 저 왕실 헌장을 받았던 당시에는 그 영국 왕실 헌장이 있지 않으면 기관으로서의 그런 목적이나 승인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국 왕립표준협회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저희 BSI 고객은 포춘 500대 선정 기업의 50%, 그다음 FTS 100 지수 기업의 84%, 그리고 니케이 지수 등록 기업의 80% 이상이 저희 주요 고객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120년 동안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표준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ISO 9001 전신 문서에 해당하는 BS 5750을 저희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14,001, 그 다음에 오샤스, 그리고 정보보호에 해당하는 27,001 등 여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탑 10에 들어가는 표준의 절반 이상의 전신 문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ISO 내에서에도 그런 이제 인지도라던가 표준 제정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ISO에 대해서만 거의 99%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SO에 대한 인증이나 교육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예, 정말 진심을 다해 네, 회신드리고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UKC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저희 이제 임성환 본부장님과 그다음에 저 허송미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이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시장 저는 특히 런칭하는 거거나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을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 드라이브하는 거나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UKC 마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제품 인증에 대해서 CE에 대해서 전 품목을 다뤘던가 이런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올해 이제 저희가 그 코비드 19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그 유럽 진출하는 기업들이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저희가 좀 사업을 좀 더 시작을 했었고, 하지만 저희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전부터 CE EU로부터의 주요 노티파이드 바디로서 계속해서 CE 제품, CE 마킹에 대한 인증 역할을 해왔었고, 또한 그중에 일부 레귤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여러 EU 국가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많은 재정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것도 영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들은 영국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gov.uk의 그런 그 영국 정부의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정리를 했다라는 점 좀 감안 부탁드리고요. 너무 상세한 약간 좀 실제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상세의 뭐 문서 작성에 대한 것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UKC에 대한 오버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UKC의 대상은 실제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특히 UKC가 의료기기 쪽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의료기기 쪽에 아마도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거의 4년 3년 4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브렉시트 논의가 오고 가다가 이제 2020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UK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EU와 협상을 했던 부분은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해서 전환 기간으로서 EU와 자체 협상을 하거나 정비를 하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이 과정에서 영국은 더 이상 CE 마크를 쓰지 않을 것으로 이제 미리부터 3년 전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대신에 UKCA라는 마크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혼선을 좀 너무 좀 과도한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1년 동안은 내년 2021년 한 해 동안은 CE 마킹도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UKCA 마킹만 허용되고 CE 마킹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UK가 그 EU에 소속되기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도 자체적인 우리나라가 KS 마크를 쓰듯이 자체적인 마크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이제 CE 마킹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도 사실은 자체적인 혼선을 거듭하면서 법안과 규정을 발맞추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오늘 날짜, 어제 날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들은 계속해서 EU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또 추가적인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실 스타팅 포인트로 하되 또 많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 2월에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요 용어를 좀 정리를 드릴게요. 아마도 저희가 사실 이 용어는 저희가 몰라서 정리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 아마 EU Notified Body, 저희가 아마 인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CB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Certification Body라고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명을 하는데 EU의 경우에는 EU의 각 국가들로부터 지정된 그런 이제 승인 인증 기관을 EU Notified Body라고 하는 EUMB라는 사실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사실은 인증 기관이라고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여기서는 번역한다는 점 좀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식적으로 번역을 하면 EU에서 지정한 기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참조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UK 같은 경우에는 UK에서 따로 승인한 approved body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UK notified body가 아니라 approved body라 그래서 UK AB 그리고 UK 인증기관이라고 향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OC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적합성에 대한 선언을 의미하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로는 영국인데 영국 내에 사실 좀 그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브리튼 플러스 북아일랜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그레이트 브리튼 내부에는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만 포함이 되고, 북아일랜드는 따로, 그래서 총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도 이제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의 그냥 EU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레지슬레이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률이라고 일괄적으로 번역을 하고, 이제 액트라는 말들은 이제 레지슬레이션의 전 단계로 일단 잠정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용어 중 하나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은.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디렉티브라는 얘기, 예를 들어 뭐 MDD처럼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 뭐 로우 볼티지 디렉티브, 이런 디렉티브란 용어와 레귤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디렉티브는 한국어로는 지침이라고 하고 레귤레이션은 규정이라고 하지만 그 구속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은 유럽의회, 원래 EU에서 유럽의회에서 모든 회원국의 구속력을 둘 때 쓰는 이제 것을 의미하고, 하지만 지침은 의회의 입법 행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아마도 디렉티브에 해당하는 거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좀 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고, 보통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3자 검증이나 인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용어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퀴즈 해서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다가 답을 남기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그 팀원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제일 먼저 누가 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니까, 자, 여기서 UKCA의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채팅으로 남겨주십시오. 아니요. 심가람님께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네, UK가 아니라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네, 신가람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핸드폰 번호를 따로 받아서, 아니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문자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라떼 보내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따뜻한 라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느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UKC의 대상 지역은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앞서서 UK는 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플러스 노덜아일랜드인데, 실제 이 UKC가 해당하는 지역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3개 지역, 그레이트 브리튼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향후에도 여러분이 오늘 설명을 듣고 이후에 뭐 축구팀이라던가 또 다른 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뒤에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KCA란 무엇인가? 이제 UKCA는 일단은 Conformity Assist, UK Conformity Assist라고 해서 영국 제품 적합성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해당하는 인증 마크가 UKCA 마크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9월 달에 이미 UKCA 마크 사용 지침서를 영국 정부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그 산업부가 있어요. 그 BEIS라고, 그 산업부 쪽에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관여하는 것처럼 이 UKCA 마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틀이라던가 재정 그걸 전체를 컨트롤을 하고, 또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유카스라고 하는 또 영국의 그 재정 그 인정기구가 또 일부는 또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SI가 영국 국가기관으로부터 표준을 따로 제정을 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역할들이 좀 다양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부분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지만 영국 GB 시장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시장은 노던 아일랜드의 줄임인 NI를 써서
UK NI 마킹을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UKCA 마킹은 2021년 1월 이후에 이게 유효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화는 좀 기간이 다르지만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부터 바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우리 조직이 다루는 제품이 영국 시장이 메인 시장인 경우, 그다음에 UKCA 마킹을 요구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 하이 리스크거나 가스 용품이거나 뭔가 좀 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제3자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제3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또 필요한 경우에도 UKCA 마크에 대한 그 시작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국 GB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 저희가 여기 우선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나와 있는 모든 문구는 영국 정부 사이트를 그대로 번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역을 하게 되는 순간 오해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글로 다 번역은 하되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UKC가 발효가 되되 모든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나 기준은 현재 내년 1년 동안에 일단 CE 마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을 특히 자기 적합성 선언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하면 CE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통과는 가능한 점, 그리고 시장 진출은 가능한 점, 그리고 기존의 이제 CE랑 UKCA 마크 중에서 UKCA 마크는 EU에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개의 시장, 예를 들어 EU 27개국과 영국 시장을 동시에 진출하시는 분들께서는 UKCA도 필요하고 CE 마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참조를 하셔야 되고, 여기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재고 관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CE 마크 등의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설계가 안 돼, 디자인 설계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 CE 마크가 그대로 간다던가, 아직 UKCA 인증을 못 받아서 CE 마크를 계속 써야 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조된 manufactured 됐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영국에서 CE 마크를 계속해서 부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CE 마크 재고를 만약에 쓰다가 다 CE 마크가 부착된 재고를 만약에 올해 생산을 했는데 내년에 영국에서 재고를 다 소진을 못했다. 그래도 일단은 그 이후에도 그 재고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만 가끔 그 감독국이나 그런 이제 감독 승인 기관에서 검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제조됐다라는 그런 근거들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미리 서플라이어들이나 중간 이제 그 대행을 해주는 대행사들하고 미리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짜리 타임라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일부터 마킹은 이제 일단 생겨났다. 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C랑 UKCA 두 개 다 통용이 된다. 영국 내에서 GB 마켓에서. 하지만 2020년부터는 영국에서는 UKCA 마킹만 시장 내 허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혼선이 있는데 UKCA 마킹이 2022년부터는 맨데터리예요. 근데 이 맨데터리가 제품 부착에 대한 맨데터리는 아닙니다. 동봉되는 문서라던가 패키징 혹은 라벨 해서 별도로 UKCA 마킹을 인증받았다거나 자기선언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UKCA 마크를 제품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을 부탁드리고, 단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외 제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후년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K의 북아일랜드 마크, 노던 아일랜드 마크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이 UK NI 마크와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저희도 이번에 제대로 준비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남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궁금한 걸 다시 Q&A를 남겨주세요. 본사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원래는 아일랜드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경계가 아일랜드랑 붙어 있어요. 아일랜드 공화국이랑. 하지만 영국에 이미 그 입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에 관련된 그 UK 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행정적인 거는 다 UK의 그런 행정 기준을 다 따르고 있는데 이런 무역적인 부분이나 일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저 굿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그 기존의 아일랜드와의 물리적인 경계를 두지 않고 원활하게 또 좀 그런 무역이나 수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합의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북아일랜드는 CE 마킹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UKC에는 그레이트 브리튼 3개 지역만,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NI는 CE 마킹을 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에 진출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서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UK 내지만 또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내로 진출할 때는 같은 UK 내지만 C가 그냥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UKC에는 허용이 되죠. 하지만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를 갈 때는 UKC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는 C만 인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나 영국을 통해서 수출하려는 회사들은 UKCA 플러스 CE 마크 2개를 동시에 부착을 해야지만이 북아일랜드로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E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여기서 자체 제품 생산할 때 CE가 있으면 그냥 북아일랜드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영국에 있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CE 플러스 UK NI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그러면 만약에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가는 제품들은 일단은 모든 제재를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건 그런 이제 한 국가로서의 그런 소통이나 그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북아일랜드를 통해서 CE를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영국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냐? 영국 시장 진출하면 되지 않냐? 이런 또 나쁜 경로를 또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명기를 해놨어요. 노던 아이리시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근데 이 노던 아이리시 비즈니스란 운영본부가 북아일랜드에 기반을 두거나 본사가 UK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제재 없이 진출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밑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영문으로 된 걸 보시는 것처럼 UK NI 마크는 그거 하나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CE 마크랑 같이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뒤에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한 장으로 이게 그 홈페이지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거부다 UK에. 근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로를 통해서 좀 더 부가 설명들을 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북아일랜드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 그냥 배치라고는 했지만 일단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작한 제품이 이미 EU의 인증기관, EU에서 Notified Body라고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시장에 북아일랜드 제품을 수출한다. 그럼 CE 마킹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영국에서부터 북아일랜드로 가거나 영국에 우리가 제조사가 있다, 뭔가 또 다른 그게 있을 경우에는 CE 마킹 플러스 UK NI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CE만 받은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UK 기반을 뒀기 때문에 UK 어프로브드 바디, UK의 인증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UK 어프로브드 바디가 UK NI를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CE와 UK NI 동시에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UKCA 혹은 C 둘 다 쓰실 수 있고 두 개 동시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제품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내후년부터는 UKCA 마킹만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벨이나 동봉된 무서워서 패키징에라도 부착을 해야 되고 제품에는 2023년부터 부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품질이 그 북아일랜드에서 다 입증이 됐고 검증이 됐는데 이제 영국 시장에 배치를 하고 싶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던 아이리시 비즈니스 기반의 경우에만 예, CE 마킹 혹은 C 플러스 UK NI 마킹을 통해서 영국에도 이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U 시장에 제품을 배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CE 마킹만 허용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UKCA를 달았다고 해서 EU 27개국에서는 허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을 27개국과 UK를 동시에 상대하는 경우에는 예, 2개 마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다 따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송부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지금 다 쓰시지 손으로 작성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1차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이제 임성환 본부장님께서 이제 UKC 제품 대상군이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추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BSI 코리아에서 세일즈 총괄하고 있는 임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UKCA 마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UKCA의 대상이 되는 그 제품군과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대략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이 왼쪽에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게 이제 UKCA의 그 대상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CE에서 CE에 해당이 되는 제품군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대상이 UKCA의 대상이 되는 그 제품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그 상응하는 그 영국의 그 레지슬레이션이 다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법령이 적용이 되는가는 그 GOV 영국 GOV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난감이라든지 그 레저용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자파의 적합성 이런 것들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UKCA 마킹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까 그 우리 허송미 팀장이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라 그 CE 마크나 UKCA 마크는 이제 동시에 이제 인정한다는 거였는데 그런 거랑 좀 별도로 그런 타임라인이 적용되는 그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그룹핑을 해놓은 그 의료기기라든지 그 철도 그 상호 운용에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그 프로덕트들, 그 다음에 민간용 그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별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 그 제품군에 대한 그 가이드는 이게 아마 URL이 심어져 있을 텐데 여기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UKCA 마크의 그 피지컬한 부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발표돼 있는 그 규정들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그 해당 제품군에 다르게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한은 UKCA 마크를 제품에 직접 부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 1월 1일 전까지는 이제 여기 대부분의 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네. 는 그 약간의 그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제품에 그 동반되는 그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뭐 그러니까 첨부문서라든지 뭐 라벨 등에 이렇게 이제 UKCA 마크 표식을 갖다가 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 직접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은 그
제조업체라든지 그 유통하는 업체라든지 수입업체들은 UKCA 마크를 갖다가 제품에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그 제조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넣는다든지 해서 준비를 사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페셜 룰이 적용되는 그 건축 관련 제품들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철도의 그 상호 운용에 관련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그 부착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거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올 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KCA 마크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솔리드 블랙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화이트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제품의 색상에 따라서 부착을 하시면 되는 건데, 기본적인 규정은 최소한 이 마크의 높이가 5mm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 그 해당되는 그 제품군의 법령에 다르게 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대부분의 C 마킹에 있어서는 이제 노티파이드 바디들이 그 실제로 그 제품의 적합성에 대해서 인증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제 C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제품군들이 있죠. 앞으로는 그 역할을 이제 UKCA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UKAB 그 어프로브드 바디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SI 같이 그 영국에서 그 노티파이드 바디 지위를 갖고 있던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어프로브드 바디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UKCA 마크의 적합성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게 돼 있고요. 뭐 그 기관 식별 번호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 앞에 노티파이드 바디의 NB 대신 이제 어프로브드 바디의 AB로만 바뀌게 되고, 그래서 BSI 같은 경우는 0086이 NB0086에서 AB0086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UK 어프로브드 바디만 UKCA 마크에 대한 그 적합성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네. 저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텐데 일단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나는데 다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C는 노티파이드 바디가 인증을 했었고, UKCA는 어프로브드 바디가 인증을 하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BSI 같은 경우는 BSI 네덜란드가 앞으로 이제 C 사업은 그 노티파이드 바디로서 이제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BSI는 CE와 UKCA를 동시에 이제 인증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UKCA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뭐 좀 아주 개괄적으로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UKCA에 그 해당되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그 영국 정부가 이제 그 EU 탈퇴를 갖다 준비한 게 이제 선언한 게 2016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후속되는 그 법령 개정 작업을 계속 그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제품 해당군에 대한 그 디렉티브나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영국의 그 제품의 그 안전성과 적합성에 대한 그 법령을 다 준비를 해왔고요. 그 법령에 의거해서 이제 UKCA 마크가 달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달아야 되는지가 이제 다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C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C 체제 하에서 자가 선언을 해서 그 C 마크를 했던 그런 제품군들은
UKCA 하에서도 계속 그 자가 적합성 선언으로 이제 충족이 될 것이고, CE 체제 하에서 그 BSI와 같은 그 제3자 그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만 됐던 품목들은 UKCA 하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동일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서로 그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허 팀장이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의 재고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것으로 이제 그 영국 정부 그 사이트에 나와 있긴 한데, 기존의 CE 마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UKCA 마크를 획득하기가 지금은 기술적 그 요구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올해 내년 1월부터 그 12월 30일까지 그 트랜지션 피리어드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UKCA를 획득하시는 게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국이 EU와 그대로 동일한 그 기술적 그 요구사항을 갈지, 아니면 EU가 새롭게 바꾸고 영국은 그걸 안 따라갈지, 뭐 그 반대의 경우가 될지,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BSI는 저희는 이제 UKCA 마킹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AB 어프로브드 바디의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생산하시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그 주요 시장이 영국이 들어가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자사 제품 중에 EU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 CE 인증을 받아왔었던 그 기업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가스기기라든지 그 압력기기라든지 그 개인 보호장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무선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랑 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CE 마크를 가지고는 계신데, 영국 이외의 그 인증기관에서 그 CE 마크를 받으셨다면은 반드시 영국에 기반한 그 UK의 어프로브드 바디, 영국 인증기관을 통해서 UKCA 마크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그 저희 BSI가 제품이 이 그 CE와 UKCA 인증 관련해서 그 제공하는 그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그 BSI UK 그 AB 넘버 0086 AB 0086 BSI UK가 제공하는 UKCA의 그 제품군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저희 그 네덜란드 법인이 그 NB2797이 노티파이드 바디죠. CE 마킹 관련해서 이제 제공하는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위에 그 테이블의 맨 위쪽에 그 굵은색으로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그 CE 마크와 UKCA 마크를 동시에 진행해 드릴 수가 있는 품목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제품군은 이제 그 주로 그 메디칼 디바이스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대용 장비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상 장비라든지 계량 장비라든지 무선 장비, 그 다음에 온수 보일러, 이런 것들은 현재는 UKCA만 마킹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BSI 네덜란드의 그 C 스콥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마이그레이션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장래에는 그 저희가 요 파란색 글씨체로 되어 있는 제품군들에 대해서도 CE 마킹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은 오늘 현재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제품 인증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UKCA와 그 CE 마킹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한 그 미국의 가스기기 제조업체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스기기 제조사들은 이제 영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CE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또 그 CE 마킹이 저희 BSI와 같은 영국 기반의 그 노티파이드 바디가 아니라 그 다른 기관, 영국 이외의 지역에 그 베이스를 둔 그 노티파이드 바디, 그 인증 기관을 통해서 취득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영국 이외 기반을 둔 그 인증 기관은 기본적으로 UKCA 마크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UKCA 마크를 준비하려면 바로 그 BSI와 같이 UKCA와 CE 마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과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에 트랜지션 피리어드라 1년간 유예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규제적인 측면에서 무역 장벽을 갖다가 그런 그 리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최소화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적합성 선언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그 DOC에 해당되는 품목은 지금 CE에서 DOC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E 마킹 관련돼서 그 DOC를 가지고 해보신 기업은 뭐 지금 그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CE 마킹에서 기본적으로 그 자가선언에 들어가는 정보들인 거고, 그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relevant UK rather than EU legislation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URL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방문을 하시면 요 DOC와 관련된 법률을 자세하게 지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그 생산하시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DOC 자가 적합성 선언에 해당되는 그 기업에서는 이 사이트를 갖다 방문하셔서 한번 정독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UKCA와 CE 마크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호주 뭐 가스기기 안전 규정이라든지 뭐 폭발물 유럽 폭발물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시장 진입을 위한 그 마킹 서비스를 이제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런데 요구가 있으시면 저희를 컨택을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차적으로 지금 Q&A 주신 분들께는 답변을 우선 일단 팩트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것만 회신을 드렸고요. 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영국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또 하면서 중간에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많이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많이 못해서 제가 퀴즈 하나 더 할게요.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UKC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2000 몇 년도부터 UKC의 마킹이 강제화가 될까요? 이렇게 연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2020년 1월 1일 맞나요? 아니요. 2022년. 네, 2022년 1월 1일 맞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정답 주신 분이 누구죠? 채나리님. 네, 채나리님 축하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또 따뜻한 라떼, 스타벅스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점은 3가지예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UKCA CE
통영 둘 다 인정. 2022년부터는 UKCA만 인정. 우선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임포트 데이트 그 통관일 기준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영국하고 추가 체크는 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케이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뭐 그 재고를 미리 영국이나 어디에 갖다 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 또 유럽 내 국가에 갖고 있던 재고들에 대해서는 또 그걸 언제 기준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제 좀 거부다 UK를 열심히 더 찾아봤을 때는 임포트 데이 기준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장 그게 커스텀 그 데이시였나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하고 조금 더 논의해보고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께는 Q&A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서 간단하게 하지만 그냥 어느 곳에서 쉽게 그냥 한 번에 다 듣기 힘든 그냥 설명들을 저희가 좀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성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제품은 해당하지만 의료기기랑 그다음에 민간 폭발 화약물이랑 뭐 몇 가지에 대해서는 건설 제품 그다음에 그 철도 쪽 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별도의 규정이가 별도의 타임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EUI 내고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더 시일이 당겨지거나 아예 그 좀 유예 기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아이고. 그리고 GB 및 NI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 북아일랜드랑 그다음에 나머지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과. 그리고 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보완된다라는 점을 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특히 의료기기 종사자분들께서는 여기 지금 거부 사이트 있죠. 밑에 저희가 이거 공유 드릴 건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한 번씩 다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마우스가. 네. 그래서 잠깐 좀 기한만 좀 주요 변경사항하고 기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북아일랜드 NI 지역을 뺀 나머지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은 유럽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CE 마크를 허용한다라고, 특히 EU의 노티파이드 바디가 발급한 모든 그 인증서, 특히 그 메디컬 디바이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MDD에서 MDR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IVDD에서 IVDR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지침에서 규정화되면서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모든 인증서를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허용해요. 그게 하지만 여기서의 관점 영국은 일단은 지침도 다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영국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UKCA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MHRA랑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영국이 좀 되게 기준도 높고 좀 원래부터도 좀 다른 리스크의 관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특히 이 의료기기 쪽은 인증에 대한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도 어렵고 까다로워서 유예 기간을 더 뒀다라는 점 좀 감안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또 병행해서 당연히 UKC에도 만약에 인증을 받고 싶으시면 영국이 메인 그냥 시장이시면 네, 내년부터 UKC에도 당연히 허용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골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이제 자가선언하시던 자기적합성 선언하시던 제품은 그대로 자기적합성 선언을 템플릿 UKC 버전으로만 한 개 더 만드셔서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진 템플릿이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EU 양식에서 거의 비슷하게 쓰고 아까 이제 임성환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빠져있는 내용이나 뭐 주소나 뭐 일부 좀 업데이트해야 될 게 있으면 한 다음에 UKCA라는 기준으로 따로 이제 자가선언 경우에는 UKCA를 부착해서 두 개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의 CE 마크로 쓰던 그 EU 자가선언으로 쓰던 템플릿을 그대로 EU CE와 UKCA 마크를 동시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한 개를 새로 만드셔서 내용은 비슷하되 업데이트만 하고 UKCA만 부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UKCA 의무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원래 이제 의료기기 지침, MDD나 이런 것들이 이제 EU에서는 선언이 되었지만 사실 MDR이 적용되는 의료기기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사실 영국의 트랜지션 기간이 여기 기간 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트 브리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일단은 좀 지금 법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2023년까지는 기존 CE 마크로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영국에서 발행한 이 법안에 대해서 메디신 앤 메디컬 디바이스 빌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다가 내년쯤 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기존 자기적합서 선언의 내용도 일부 좀 변경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UKC 마킹을 미리부터 1년 전부터 적어도 준비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면 2023년 6월부터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22년 초부터는 이 바뀌는 변경되는 비일이 그 레지슬레이션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BSI가 강점이 왜 이런 걸 준비하냐면 이전에 브렉시트 얘기가 나왔던 3, 4년 시점부터 저희가 BSI 네덜란드를 통해서 아까 참 한 개 좀 정정을 드리면 MB2797입니다. 저희 번호가. 예, 아까 앞에 저희가 장표가 한 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영국 BSI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 CE 마킹을 할 수 있는 인증 기간 노티파이드 바디 번호는 MB2797 그리고 영국의 BSI UK가 이미 내년 1월 1일자로 자동 전환이 되면 AB0086이라는 이름으로 UKCA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아무 인증기구에다가 너에게 권한을 줄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디컬 디바이스 쪽은 특히나 까다로워서 저희가 거의 3년이 정말 걸렸어요. 네덜란드로 이관을 하기까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권한을.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영국 시장도 중요하고 유럽의 27개국도 중요한 분들께서는 의료기기 그 회사에서는 특히나 저희를 이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테스팅 결과를 통해서 인증서만 추가하는 비용만 내시면 2개의 인증서가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하면 2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 발행을 한 개는 네덜란드로 내고 한 개는 영국으로 내고 테스팅 기간은 2곳으로부터 다 오소라이즈를 받은 테스팅 기간, BSI 테스팅 기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것처럼 영국에서 바뀌는 의료기기 법이 생기는 경우에도 저희가 제일 먼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뀌는 부분은 UK CA를 통해서 저희 0086을 통해서 바로 대응을 쉽게 하실 수 있게 저비용으로 네,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분들께서는 특히나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 레귤러터리 서비스에 대한 그 규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서비스는 저희 쪽은 1차적으로 문의를 받지만 저희 별도의 전 세계 글로벌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일괄 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MHRA라고 하는 이 의약품 규제청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비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 승인 기구도 지정해주고 모니터링도 담당하고 불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MHR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속 보셔도 되고 거부다 UK 사이트에서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은 이제 0086 AB0086의 자격으로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어프로브드 바디로 자동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지정을 하는 절차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곳들을 잘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도로 EU 노티파이드 바디 같은 경우는 난도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이제 추가적으로 누가 어프로브드 바디가 되는가 BSR 말고 또 누가 있나 궁금하시면 MCAB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건 아직 사이트가 링크가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1월 1일자로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의료기기 쪽에서는 특히나 아까 MDD, IBDR, IBDD 이런 모든 주요 지침 관련해서 모든 스코프를 인정할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인가?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인증을 받았고 제일 먼저 노티파이드 바디로 지정이 됐고 예,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의료기기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좀 변동의 시기에.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개 더 퀴즈를 낼게요. 자, 이거는 객관식으로 낼게요. 모든 거의 90%의 그런 기준들이 제품들이 UKCA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이 4가지가 일단은 예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기준과 다른 지침이 적용되는.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보고 UKCA에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CE 마킹에 유예 기간을 주고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화가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너무 쉬울 수도 있으니까 빠른 키보드 워리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번 로우 볼티지 제품들. 그 다음에 2번 가스 용품. 3번 의료기기 제품. 4번 압력용기 제품.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1번과 3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면준님. 이면준님 혹시 아까 중복은 아니시죠? 네네. 이면준님 축하드립니다. 따뜻한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마쳤고 간단하게 이 내용을 또 저희가 자료도 보내드리겠지만 또 따로 공부하시는 시간 절약하시게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간단한 브로셔가 있어서 오늘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도 따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Q&A는 아까 제가 1차로는 답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추가로 온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제가 모르는 것들은 본사로 문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지 모든 Q&A를 정리해서 따로 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